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39페이지부터입니다. 중개계약부터. 1번 일반 중개계약은 쉬우니까 바로 문제 풀어보면요. 1번 일반 중개계약 설명 옳은 거. 1번 일반 중개계약서 국장이 정한 표준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 중개계약은 개공 의무가 없다. 표준 서식 사용 의무도 없다.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 나오면 밑에 적어놔야 돼. 얘는 개공 의무가 없다. 그게 결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사용 의무도 없고 표준 서식은 있어요. 있지만 사용 의무는 없고. 2번 중개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계공과 체결할 수 있죠. 이게 일반 중개계약. 특정 계공에게 중개 의뢰하는 건 전속 중개계약. 다수의 계공에게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런 것도 아니죠. 의무가 없다니까. 구두로 해도 되고. 일반 중개계약 계공 의무가 없다. 확인 설명만 성실하게 하면 돼요. 확인 설명만. 그럼 중개 의뢰인은 협조하고 확인 설명 의무, 협조 의무. 이거는 일반 전속의 공통. 이거 빼고는 계공 의무가 없다. 4번 중개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계공이 준수될 사항 요청할 수 없다. 중개 의뢰인이 계공에게 요청할 수 없나요? 할 수는 있지. 말은 해볼 수 있잖아. 말도 못하냐? 그거 아니지. 말은 해볼 수 있지. 그럼 계공이 거절하면 되는 거고. 입틀막 X. 왜 입을 틀어막어? 말은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캔을 또 딸 건가? 캔 따질 분들은 지금 다 따자. 미리. 5번. 계공이 일반 중개계약 체결할 때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한다. 정보 공개 의무도 없다고요. 일반 중개계약은 계공 의무가 없다. 확인 설명만 성실하게 잘하면 되고 중개 의뢰인은 협조해야 되고 그거는 일반 전속의 공통. 어렵지 않고. 그다음 이제 2번은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로 나오는데 전속 중개계약서로 나와도 내용이 똑같아요.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전속 중개계약서 표준서식 따로따로. 근데 내용은 거의 똑같아. 싱크로율 95%.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중개계약서로 공부하시면 돼요.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앞면에 유효기간, 중개보수, 손해배상 책임 앞면에 그리고 중개의뢰인 계공 이 두 명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해요. 소공은 관여하는 거 아니다. 단계가 시작 단계. 중개계약 이 말이 보이면 시작 단계. 소공은 관여가 안 된다. 그래서 소공은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관련이 없는 거다. 중개 의뢰인 계공 두 명만 작성하고 두 명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서명 및 날인 X. 서명 및 날인은 두 가지.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두 가지만.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 그리고 뒷면에 권리 이전용,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매도, 임대 의뢰 받으면 이전용에 적는 거고 매수, 임차 의뢰 받으면 취득용이 적는 거야. 따로따로. 이거를 구분하는 게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 건데 쉽다. 사는 사람이 희망에 부풀어 있다고.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르겠지 희망이 있잖아. 그래서 취득용에는 희망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죠. 희망 들어가면 취득용. 희망 물건,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제가 아까 한꺼번에 따라 그랬잖아. 늦게 들어오셨어. 제가 그 말할게 안 들어오셨어. 이유를 알았다. 이건 희망 들어가면 취득용. 희망 들어가면 웃으면 안 돼. 자, 집중하자. 웃으면 안 돼. 한번 웃음이 나오면 참기가 쉽지가 않아. 어쨌든 희망 들어가면 취득용이에요. 희망 없으면 이전용. 희망 물건,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희망 취득용. 희망 없으면 이전용. 그런데 주의사항 유효기간, 중개보수, 손해배상 책임 이 세 가지는 이전용, 취득용의 공통. 그러니까 앞면에 있는 내용은 공통이에요.
유효기간 중개보수 손해배상 책임은 희망이 없어도 취득용 된다고. 공통이니까. 이게 한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그래서 이번 문제가 그 문제죠. 자, 뭐가 키워드냐면 주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 저 앞에 있는 무주택자 저거 아무런 의미 없는 거야. 주택을 매수.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니까 취득용. 희망 들어가면 취득용. 희망 들어가 있는 거. 아유, 너무 쉽다. 희망 들어가면 취득용. 유효기간 중개보수 손해배상 책임은 공통이고. 그것 빼고 다른 건 희망 들어가면 취득용. 점수를 주려고 낸 건데 이게 뭘 물어보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서 또 틀려. 그 다음에 한번 또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임차로 나왔었죠. 임차. 매수, 임차. 그게 취득용. 희망 들어가면 취득용. 어려운 문제 아니고. 이제 3번 전속중개계약은 매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이제 전속은 매년 나온다고. 개공 의무가 있으니까.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 의무. 특정 개공 한 명에게 중개를 한 거죠. 그럼 이 개공은 뭔가 해줘야 돼. 거래를 빨리 하기 위해서 뭔가 해주는데 광고를 해줘라.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둘 중 하나에 정보를 공개하고 비공개 요청 시에는 무조건 비공개예요.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X. 비공개 요청 시에는 무조건 비공개. 그리고 거래가 빨리 돼야 되니까 7일이죠. 개공이 하는 건데 10일 X. 7일. 인장 변경 등록 7일. 인장 변경 등록. 취소, 증반납도 7일. 전속중개계약 정보 공개도 7일. 둘 중 하나에 한 번만 공개하면 돼요. 이게 AND가 아니다. 및 그러면 X. 또는 왜 둘 다 공개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I have no money.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둘 중 하나에 한 번만 공개하면 된다. 그렇게 팩폭을 하니까 할 말이 없다. 그 다음 정보 공개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 한번 통지해야 돼요. 정보를 공개한 사실은. 이럴 때 캐를 따는 거지. 이럴 때. 그거 쇼생크 탈출에 나오잖아요. 천둥 칠 때 이거 따는 거. 이런 거 할 때 캐를 따면 모르잖아. 어우 두야. 뭐 꽝꽝꽝 치면 왜 그러죠? 음, 음. 무슨 일인가요? 이제 끝났어? 자, 일단 정보 공개 사실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는 거고 한 번만 공개하면 되고 한 번만 통지하면 돼요. 문서 통지, 통지 방법에 제한이 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중요한 건 이제 업무 처리 상황. 이거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문서로 통지해야죠. 코미디언 2주일 때문에 한 번 이상 웃었으니까 콩나물 팥빵 묻혔냐? 따지냐? 그건 때문에. 코미디언 2주일 때문에. 요즘 또 TV에 나오시더라고요. 요즘에 광고가 옛날 광고가 뭐더라 그거? 뭐 있어 하여간 TV에 나왔어. 제가 봤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 무슨 광고인지. 코미디언 2주일 때문에 한 번 이상 웃었으니까 2주일에 1회 이상.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사용해야 돼요. 얘는 사용해야 되고 3년간 보존도 해야 돼.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있기만 해요. 있기만. 사용 의무는 없다. 보존 의무도 없고. 일반 중개계약서는 전속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 사용도 해야 되고 3년간 보존도 해야 되고. 이렇게 5가지는 전속만. 일반은 이런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1번. 얘는 위반하면 임등치,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 시 공개하면 임등치. 나머지는 다 업무정지인데 시험 문제는 4번, 5번이 나오죠. 우리 외우기 쉽게. 전속중개계약 서니까 정지. 서하면 정지할 거 아니야. 서 하면 정지, 업무정지. 서
하면 정지. 문제 풀어보면 3번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옳은 거. 1번 일반 중개계약, 중개 의뢰인이 중개대상물 중개를 위하기 위해서 특정 계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인데 특정 계공에게, 아니죠. 전속이 특정. 일반은 다수 계공에게. 여러 군데 물건 내놓는 게 일반. 전속은 특정 계공에게. 2번 계공이 일반 중개계약 체결한 때는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거. 일반 중개계약인데 정보 공개해야 한다. 아니라고. 전속은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공개한다. 전속은. 일반은 정보 공개 의무 없다. 3번 일반 중개계약인데 업무 처리 상황 문서 통지, 이것도 없죠. 일반 중개계약은 계공 의무가 없다. 확인 설명만 성실하게 하면 된다고. 중개 의뢰인은 협조해야 되고. 그 다음 4번 계공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 이게 표준서식이에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가 표준서식.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죠. 업무정지가 아니다. 틀렸고.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 전속중개계약서. 서하면 정지. 5번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에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하면 차익을 환급해라. 맞아요. 초과보수를 받으면 안 되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전속이라고 중개보수를 많이 받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일반, 전속 모두 다 중개보수 한도 내에서 받는 거다. 많이 받으면 초과 부분은 무효. 돌려줘야죠.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니까. 5번이 맞고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었고, 문의만 어렵지 어려운 거 아니다. 그 다음 4번 문제는 일단 비공개 시리즈.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 들어오면 무조건 비공개예요.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X. 비공개 요청이면 무조건 비공개. 그리고 권리자의 주소 성명도 무조건 비공개. 신상 털리니까. 근데 권리자가 권자들이 권리자예요. 저당권자, 전세권자, 소유권자. 주의사항은 임차인도 권리자. 임차인은 임차권을 갖고 있잖아. 권리자다. 그래서 권리자의 주소 성명은 무조건 비공개. 임대차에서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매매라면 공개하는 거고. 매매에서는 공개해야 한다요. 임대차에서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반드시 공개하는 건 아닌 거다. 문제 풀어보면 4번 중개계약 틀린 거. 1번 계공은 전속중개계약책이라면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비공개 요청이니까 공개해서는 안 된다. 맞죠? 무조건 비공개. 2번 전속중개계약책이란 계공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때 권리자의 주소 성명도 무조건 비공개죠. 공개하면 안 되지. 너무 쉽다. 이런 것만 나오면 좋겠다. 3번 당사자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개월이에요. 그건 일반도 마찬가지. 유효기간. 그러니까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보존기간.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 3년. 유효기간 3개월. 일반중개계약은 보존기간 빵년. 없어. 보존기간. 유효기간은 3개월. 똑같아요.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약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4번 중개 의뢰인 말은 해볼 수 있잖아. 그죠?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계공이 거절하면 되는 거고. 요청 들어와도 계공이 작성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 중개계약이니까. 근데 중개 의뢰인이 말은 해볼 수 있다고. 5번 계공은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때 해당 계약서를, 이 해당 계약서가 전속중개계약서죠. 3년간 보존. 전속중개계약서 3년간 보존. 일반중개계약서 빵년. 없으니까 빵년. 욕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5번 전속중개계약은 중개 의뢰인도 의무가 있죠. 세 가지. 유효기간 3개월. 유효기간 내에 다른 계공에게 의뢰해서 거래까지 해야 돼요. 거래까지 해야 돼. 의뢰한 경우 X. 의뢰해서 거래까지 해야 돼. 그러면 세가 된 거. 나만 믿고 맡겨야지. 나 말고 다른 데 의뢰해서 거래하면 나는 세 됐잖아. 세 된 거.
그러면 위약금이다. 중개 보수를 주는 게 아니라 그 금액만큼을 위약금으로. 같은 금액인데 명칭이 다르다고. 중개 보수가 아니라 위약금. 유효기간 내에 개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개공을 빼고 둘이서 직거래한 거. 개공이 소개했는데 개공을 빼고 둘이 만나서 이거는 완전 세된 거. 나 완전히 세됐어. 그거잖아. 세된 거. 내가 소개했는데 왜 나를 빼고 둘이 만나? 소개팅이 아닌데. 응? 내가 계약서 써주고 해야지. 이것도 위약금. 세가 되면 위약금. 3번은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은 자기 친구예요.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 집을 팔려고 했는데 친구가 사겠대.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은 자기 친구인 거다. 개공이 소개한 사람이 아니라. 그럼 이거는 운이 좋은 거. 이런 경우가 흔하지가 않다. 내가 물건을 팔려고 했더니 마침 친구가 사겠대.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다. 운이 좋은 거. 그러면 위약금 주는 거 아니고요. 중개보수 50% 주는 것도 아니에요. 중개보수 50%는 한도야. 이 한도 내에서 뭘 주는 거다? 비용. 비용 쓴 거 없으면 안 주면 돼. 그 비용이 중개보수 50%를 넘어가면 중개보수 50%까지만. 이게 중개보수 50%를 지급한다. 그러면 X. 그 범위 내에서 비용이다. 그것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만. 룸사롱 그런 걸 안 주는 거고. 문제 풀어보면 5번 중개계약 틀린 거. 1번 전속중개계약서 개공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가 돼야 된다. 그런가요? 솔직히 모르겠잖아. 넘어가야지. 개공 관련 사항 적을 거 아니에요.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중개계약서나 당사자가 중개 의뢰인 개공이라고요. 그럼 개공 자기 사무소 소재지 적을 거 아니야. 당사자니까. 틀린 거 찾는 거니까 틀린 거 찾는 거. 모르겠으면 넘어가면 된다. 2번 공동상속 부동산 교환계약 중개하는 경우에 개공은 상속인 전원 동의 유무를 확인한다. 공동상속 부동산 이거는 공유죠. 공유 부동산. 공유 부동산. 그러면 공유 부동산을 교환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지. 공유물 처분 시에는. 만약에 공유 지분을 판다 그러면 이거는 자유롭게 팔 수 있는데 전원 동의 필요 없는데 지분이면 이거는 공동 상속 부동산 공유물을 처분하는 거니까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공유물을 파는 건지 공유 지분인지 구분해야죠. 합유는 다 전원 동의잖아. 합유는. 그러니까 공유만 주의하시면 돼. 3번 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권리관계와 승강기는 기본 확인 사항이다.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 사항이 맞는데 승강기는 뭐예요? 승강기는 상태예요. 건물 상태. 상태는 세부지. 승강기는 상태다. 승강기, 소방, 그리고 보일러 이런 거 건물 상태라고. 상태는 세부 확인 사항. 그 다음 4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어요? 그러면 중개보수 5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비용을 맞잖아. 중개보수 50%를 지급한다. 그럼 틀리는 거고 50%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이니까 맞는 거고요. 운이 좋은 경우. 5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상 신고대상 부동산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도 포함된다. 신고서에 신고대상 부동산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 그런 거 신고서에 적어서 신고할 거 아니에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이건 당연히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소재지, 면적 다 신고한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짬뽕 시켜놓으니까 좀 그렇죠. 옛날에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랑 공인중개사법이 같은 법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짬뽕 문제가 막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법이 분리가 됐잖아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라는 법. 법이 달라져서 이제 이런 짬뽕 문제는 안 나온다. 이거는 이제 같은 법일 때 그때 나왔던 옛날 문제죠. 그 다음 6번은
공개할 정보. 이것도 한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39페이지에서 2번 문제, 이것도 한 문제가 나오고, 일반 중개계약서 그거 39페이지 2번, 그리고 공개할 정보 40페이지 6번, 이것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된다. 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은 우리 권태기에 공조했던 거, 권리관계, 상태, 기본적인 사항, 거래 예정 금액,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권태기의 공조는 공개도 하는 거고 확인 설명 사항도 되고, 권태기 공조는 권리관계, 상태, 기본적인 사항, 거래 예정 금액,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근데 이제 취중바닥토, 취득세, 중개보수, 바닥면의 상태, 토지용 계획, 이거는 공개하는 건 아니다. 술 먹고 바닥에 토하는 거 아유 더럽게 공개하는 거 아니다. 확인설 명사항은 된다. 말로 설명하는 거는. 이 취중바닥토는 여러분이 안 틀려. 이상하게 잘 돼. 이상하게 잘 돼. 원래 잘 못하시는 분들인데 잘해. 이거는 잘해. 취중바닥토, 이거는 술 먹고 바닥에 토하는 거 공개하는 거 아니다. 확인설 명사항은 된다. 공시지가 이게 잘 안 되지. 공시지가 일단 공개는 하는 거예요. 공개는. 근데 확인설 명사항은 아니다. 말로 설명하는 건. 우리가 그래서 그림 그렸던 거. 공, 시지가, 시옷. 공, 시지가는 확인설 명, 날일자, 달월자. 확인설 명, 말로 설명하는 건 아니다. 공, 시지가는 확인설 명사항은 아니다. 문제를 보면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계공이 공개할 정보, 기억, 벽면 도배의 상태, 권태, 그죠? 태, 벽면 도배의 상태, 권태기, 태. 니은은 권리자의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무조건 비공개. 신상 털리니까 무조건 비공개. 도로, 대중교통수단, 이거 뭐야 이거? 입지조건, 권태기의 공조, 환경조건, 입지조건, 도로, 대중교통, 입지조건이다.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까지만 나오면 당황스러운데 뒤에 상태가 있네? 상태가 두 가지잖아. 벽면 도배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그런 거 상태다. 근데 앞에 수도, 전기, 가스를 잘라버리고 뒤에만 써놓은 거지. 근데 여기 상태를 써줬으니까 권태. 그죠? 어렵지 않고. 또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그냥 쉽게 푸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그 다음 7번 문제. 전속중개계약 틀린 거. 1번. 계공은 중개 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의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문서로 통지하는 거. 전속중개계약은 2주일의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문서 통지. 코미디언 2주일 때문에 한 번 이상 웃었으니까. 통지 방법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문서 통지예요. 구두 그러면 X. 2번. 유효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개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건 일반 전속의 공통이에요. 유효기간은. 보존기간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3번.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은 3년. 유효기간은 3개월. 4번. 계공은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경우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비공개 요청 시에는 무조건 비공개지. 5번. 전속중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중개 의뢰인과 계공이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냥 넘어가라고. 이것도 사인 간의 계약이니까 필요한 사항들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전속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 전부 다 개인끼리 하는 사인계약이잖아. 사법적인 거. 그래서 사인 간의 계약이니까 필요한 거 약정으로 바로 또 정하면 된다. 어렵지 않았고 이거 뭐 3번 찍고 이거 4번 5번을 더 읽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 이렇게 숫자가 틀린 거는 그냥 딱 찍고 끝.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더 읽으면 고치게 돼 답을 또. 숫자가 틀린 거는 그냥 딱 찍고 끝내야 된다고 거기서. 8번 전속중개계약 옳은 거. 기억 특정한 계공 정해서 그 계공에 한해서 중개대상물 중개하도록 하는 게 전속 맞죠? 특정 계공. 일반은 다수의 계공. 전속은 특정 계공. 니은 유효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일반 전속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디귿
개공은 중개 의뢰인에게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문서 통지. 코미디언 2주일 때문에 한 번 이상 웃었으니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은 문서로 통지. 리을.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공에게 의뢰해서 거래까지 했어요. 의뢰한 경우가 아니라 의뢰해서 거래한 경우야. 거래까지 해야 돼. 그러면 중개 의뢰인은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한 개공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죠. 그죠? 세대인 경우니까. 나만 믿고 맡겨야지. 딴 데 의뢰해서 거래를 홀랑하면 나는 세대인 거 위약금. 이것도 어렵지 않다. 그 다음 9번 사례 문제 비슷하게 갑 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갑과 개공을, 그러니까 갑을 나오면 이게 사람이 누군지를 잘 적어놔야죠. 갑이 매도 의뢰인, 을이 개공. 그러면 갑과 을이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이라고요. 같은 말인 거 알고 있어야 돼.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 그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 같은 말이다. 표준서식 사용해야죠. 맞고.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 있기는 하다고. 있기는. 그런데 사용 의무도 없고 보존 의무도 없고 그냥 있기만 한 거.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은.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은 사용도 해야 되고 3년간 보존도 해야 되고. 유효기간 3개월. 아무런 말이 없으면. 3번 을이 갑과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 만에 그 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를 폐기, 찢어버렸어. 거기다 적어놔. 분노조절장애. 막 짜증나니까 막 찢어버린 거야 그냥. 그럼 업무정지. 맞나요? 맞죠. 3년간 보존 못했잖아. 서니까 정지. 전속중개계약서 3년간 보존해야 된다.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서니까 정지. 4번 갑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경우 을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 정보 공개가 아니라 7일. 정보 공개는 빨리빨리 7일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사람들이 낚인다고요. 왜 낚여요? 2주를 어디서 봤거든 이걸 또. 그건 2주일에 1회 이상 거기서 나오는 거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문서 통지 거기서 나오는 거지. 정보 공개는 빨리빨리 해야죠. 정보 공개는 빨리빨리 7일 그렇게 하는 거. 5번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을이 공개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대중교통, 입지조건이죠. 권태기의 공조 포함되잖아. 권태기의 공조 이거는 공개할 정보도 되고 확인 설명사항도 되고. 도로, 대중교통이 입지조건이다. 환경조건은 일조 소음 진도 그런 게 이제 환경조건. 도로, 대중교통은 입지조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얘도 어렵지 않았다. 풀만해. 그 다음 10번 중개계약 설명 틀린 거. 1번 이건 너무 쉽다. 쉬운 게 아니라 촌스럽다 진짜.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거야.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어요.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가 아니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대차에서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답은 1번 끝. 틀리면 사람도 아니야. 이거는. 2번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죠. 판례가. 그래서 뭐가 있다?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가 있죠. 위임과 유사해서 위임과 공통점. 선관주의 의무. 3번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며 이게 뭐예요? 표준서식 법령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 그게 이제 표준서식. 그리고 중개의뢰인과 개공 이 두 명이 서명 또는 날인 맞잖아. 전속중개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서명 및 날인 X. 서명 및 날인 X에서 그건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전속중개계약서 개공 서명 또는 날인. 소공은 하는 거 아니고 중개의뢰인과 개공 두 명만 작성하고 두 명만 서명 또는 날인. 4번 개공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지겹다 이것도 이제. 코미디언 2주일 들어가. 아유 들어가. 너무 지겹다. 2주일 때문에 한 번 이상 웃었으니까. 문제를 풀다가 막 짜증나니까 그냥 외우게 돼.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외워버려 그냥. 5번
일반 중개계약책이라면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할 수 있다고요. 말은 해볼 수 있다고. 말도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 말도 못하냐 그건 아니라고. 이틀막 X라고 적어놓고 또 말은 해볼 수 있다. 그럼 요청하면 개공은 작성해야 한다. X 거절하면 된다고. 일반 중개계약은 개공 의무가 없으니까 중개 의뢰인이 요청을 해와도 개공은 거절하면 된다. 근데 중개 의뢰인이 말은 해볼 수 있는 거다. 말은 됐고. 그다음 11번 딱 봐도 어려워 보여. 그죠? 이거는 출지연이 창작이 고통이 느껴져. 창작이 고통이. 자, 근데 별거 아니죠. 뭐가 키워드냐면 임대차.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책이랬고 기존 임차인 병 저당권자 정까지 나와. 사람도 더럽게 많이 나와. 공개해야만. 이것도 키워드네. 공개해야만. 공개 의무가 있는 거. 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만. 의무가 있는 거. 그럼 보세요 이제. 병이 누구야? 임차인. 뭐라고 적어놔야 돼? 임차인. 1번 세입자. 2번 권리자. 권리자라니까 임차인. 임차권을 갖고 있는 권리자다. 권리자의 주소 성명은 무조건 비공개이지. 임차인도 권리자다. 그걸 알고 있어야지. 임차인도 권리자.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다. 임차인 권리자다. 정은 저당권자니까 당연히 권리자지. 권리자의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비공개. 디귿 X부동산 공시지가 공개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요. 반드시 공개하는 게 아니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얘도 X지. 공개해야만 하는 거 찾는 거니까. 리을 환경조건 권태기의 공조 환경조건 입지조건 공개도 하는 거고 확인설명사항도 되고 권태기의 공조는 공통이었다. 리을 답은 1번. 답을 찍기가 부담스러워. 답이 1번이어갖고 어렵진 않죠? 근데 이것도 거의 다 틀렸어. 왜냐면 문제가 길잖아요. 문제가 길면 우리가 읽다가 막 당 떨어지니까 그냥 아이 버려 그냥 막 그렇게 된다고. 이게 문제가 길수록 답은 쉬워요. 쫄지 말고 끝까지 읽으면 별거 아니잖아. 그지? 또 적어놔야겠다. 쫄지 말자. 그 다음 42페이지 확인설명도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기출문제 보면 나오는 것만 또 계속 나온다고. 무한반복. 다만 이제 뭐 외울 게 있죠. 우리가 제재 12번 제재를 풀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재를 이따 나오니까 일단 12번을 보고 제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확인 설명 의무 옳은 거 1번 소공 중개에서 작성한 확인 설명서에 소공이 지금 중개했어요. 소공이. 그러면 소공은 일을 했으니까 서명 및 날인 해야지. 소공 일을 했잖아요. 개공은 무조건 하는 거고 소공은 해당 중개했을 때 개공과 함께 하는 거다. 일을 했잖아. 소공이 중개에서 작성한 확인 설명서 일을 했으니까 하는 거고 2번 주거용 건축물 구조 진동 구조는 권태기 기본적인 사항이야. 진동은 일조소음 진동 환경 조건이니까 권태기 공조 설명해야지. 구조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리고 이걸 잘 몰랐어도 진동은 환경 조건인 거 많이 나왔잖아요. 일조소음 진동 환경 조건 설명해야 된다. 권태기의 공조 요거는 공개도 하는 거고 확인 설명사항도 되고 공통이니까. 3번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소음에 관한 환경 조건도 적는다. 환경 조건은 주거용만.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그냥 당연히 외워. 집에 살면서 환경 쾌적해야 된다. 환경 조건은 주거용만. 비주거용 환경 조건 그럼 바로 X. 토지 환경 조건 바로 X. 환경 조건은 주거용만. 집에 살면서 환경 쾌적해야 된다. 4번 근저당은 실제 피담보 채무액. 현재 채무액이에요. 실제 채무액. 그것까지 설명하는 의무는 없다. 그죠? 등기부에 채권 최고액만 나오니까. 자, 밑도 끝도 없이 지금처럼 근저당
이렇게만 써 있으면 근저당 그러면 채권 최고액. 근저당 채권 최고액. 근저당 채권 최고액. 다만 문제를 풀 때 채무인수 조건 이런 말이 보이는 게 있어요. 채무인수 조건이다. 그럼 그때는 실제 채무액 확인해야 돼. 이게 이제 대출금 떠안는 거.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대출금을 떠안겠대. 그러면 실제 채무액 확인해야죠. 그래서 매매대금에서 실제 채무액 빼고 차익을 주는 거고. 그때는 실제 채무액 확인해야 되고. 언제만? 채무인수 조건 이런 말이 보일 때만. 그럼 지금 그런 말 없잖아. 4번 지문에서 채무인수 조건 이런 말이 없잖아. 밑도 끝도 없이 지금처럼 그냥 근저당만 써 있으면 뭐 채권 최고액. 근저당 채권 최고액. 채무인수 조건 이런 말이 보일 때만 실제 채무액 확인하는 거다. 5번 토지 확인 설명서에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등기된 토지 임차권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네? 그죠? 권리관계예요.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잖아. 등기부 을구로 확인해야죠. 등기된 임차권은 권리관계예요. 주인법상 임대차는 실제 권리관계야.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구분해야 돼요. 등기된 임차권은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다? 권리관계.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건 실제 권리관계. 주인법상 임대차 그건 등기부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는 거. 그런 거는 실제 권리관계. 등기된 임차권은 권리관계.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재. 13부 풀기 전에 제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얘가 문제가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다고. 이 정도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이거예요. 거기 정답이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그리고 거래계약서. 여기서 정답 지문은 거의 대부분 제재다. 확인설명을 똑바로 안 한 거.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고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은 거. 확인 설명 똑바로 못한 거. 개공은 500과태료, 소공은 자격정지. 그러니까 소공 때문에 이걸 나눠보고 있다고. 소공 때문에. 아예 설명을 안 했대. 아예 그냥. 그러면 개공은 500과태료 똑같아요. 근데 소공은 아예 설명 안 하면 잘라버리는 거, 해고하는 거. 제재를 안 받는다. 아예 설명을 안 했으면. 지금은 아예 설명을 안 한 게 아니라 설명을 똑바로 못한 거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못했고 근거자료 제시를 못했고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하면 소공은 자격정지. 아예 설명 안 했으면 소공 잘라버리는 거, 해고하는 거. 그리고 이중계약서 거짓기재, 다운계약서 업계약서죠. 둘 중 하나 거짓말이니까 거짓기재가 같은 말이에요. 이중계약서 거짓기재. 그리고 이중계약서는 2가 들어갔지만 1년 1천은 아니라 그랬고 그런 거 없고 이중계약서는 2 들어갔지만 1년 1천은 없다. 개공, 임등치고 소공은 자격정지예요. 그러니까 취소, 정지 물어보면 주어를 보라고. 개공인지 소공인지. 개공, 이중계약서, 임등치, 소공, 자격정지. 1년 1천은 없고 1번은 확인 설명만 있어요. 2번은 거래계약서만 있어. 확인 설명서를 2장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거래계약서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가 있으니까 이중계약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3번, 4번은 공통이죠.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에 공통이다. 서명 및 날의를 하지 않았어요. 개공, 고민할 필요가 1도 없어. 개공은 서니까 서. 정지, 업무 정지. 서 하면 정지. 전속중개계약 서, 확인 설명 서, 거래계약 서, 정지. 소공은 자격정지예요. 이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을 안 했어. 개공,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 서니까 정지, 서, 업무 정지. 소공은 제재 안 받는다. 자격정지 아니다. 서명 및 날인, 작성, 교부, 보존도 소공 때문에 나누고 있는 거예요. 소공 때문에. 개공은 서니까 정지, 업무 정지고. 문제가 나오면 이거 표현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서명 및 날의를 하지 않았다. 작성, 교부, 보존을 하지 않았다. 그대로 나오니까 잘 보기만 하면 돼. 소공 때문에 나눠야 된다. 문제 풀어보면 13번 확인 설명 틀린 거. 1번 개공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사항을 확인해서 이를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확인 설명은 뭐다? 꼬시는 거. 부동산 사라고 꼬시는 거. 언제 꼬셔라? 중개 의뢰받고 중개 완성 전에. 중개가 완성됐을 때 꼬시는 거 아니라고요. 중개 완성 전에. 중개 완성이 거래계약 체결이잖아.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시키려고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하는 거. 그리고 누구? 취득 의뢰인을 사겠다는 사람 꼬시는 거잖아. 거래 당사자 둘 다 꼬시는 게 아니다. 취득 의뢰인만. 2번 확인 설명을 아예 안 한 거예요? 똑바로 못 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성실 정확하게 안 했다는 얘기잖아.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못 했다. 그러니까 똑바로 못 한 거죠. 물론 개공이니까 고민할 필요는 없어. 그냥 500과태료예요. 답은 2번. 소공 때문에 알아보는 거지.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으면 소공은 자격정지다.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똑바로 못 한 거. 그다음 3번.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세, 확인 설명사항 맞죠? 권태기의 공조, 취중바닥토, 취중바닥토는 확인설 명사항만 된다. 공개하는 건 아니고. 취득세, 중개보수, 바닥면의 상태, 토지용계, 확인설 명사항 된다. 공개하는 건 아니고. 권태기의 공조는 공통이고. 4번. 개공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원본, 사본, 전자문서 셋 중 한 가지를 3년 동안 보존. 공인 전자문서에 보관됐으면 따로 보존 안 해도 되는 거고. 맞죠?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니까 셋 중 한 가지예요. 이거 진짜 치사하게 미시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럼 X야. AND가 아니라 또는 셋 중 한 가지를 3년간 보존. 그리고 공인 전자문서 센터 여기에 보관됐으면 따로 보존 안 해도 된다고. 보존 방식이 확인 설명서랑 거래계약서는 똑같다. 보존 방식이. 보존 기간만 차이점. 확인 설명서니까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전속중개계약서 3년. 그럼 전속중개계약서 원본, 사본, 전자문서 맞아요? 아유, 그런 거 없어. 전속중개계약서는 그런 거 없다. 공인 전자문서 센터 그런 것도 안 나온다.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 끝. 그걸로 그냥. 전속중개계약서는 원본, 사본, 전자문서 이런 거 나오는 거는 확인 설명서랑 거래계약서만 그런 거다. 5번 확인 설명서 개공 서명 및 날인 해당 중개인에 의한 소공일을 했으니까 함께 서명 및 날인. 함께. 소공은 해당 중개인이 했을 때 함께 하는 거다. 단독으로 X 함께 하는 거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에서 소공이 일을 했으면 소공하고 대표자가 함께 하는 거고, 주된 사무소는. 분사무소에서 소공이 일을 했으면 소공과 책임자가 함께 해주는 거고. 소공은 단독으로 하면 안 된다. 함께 하는 거다. 됐고. 그 다음 14번 확인 설명 옳은 거. 1번 시장, 학교, 근접성 등 입지 조건. 권태기의 공조. 확인 설명해야죠. 권태기의 공조. 취중바닥토. 내가 말로 설명하는 거다. 권태기의 공조까지는 공개하는 거랑 공통. 취중바닥토는 확인설 명사항만 되는 거. 니은 확인설명서 5년이 아니라 3년 보존기간들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전속중개계약서 3년, 일반중개계약서 빵년 없으니까 빵년. 디귿 해당 중개인에 의한 소공이 있는 경우에 확인설명서에 개공, 소공 함께 서명 및 날인. 맞죠? 소공이 해당 중개인이 했으니까 함께 하라고. 나오는 것만 계속 나와. 거래계약서에도 똑같이 또 나와요. 이거 계속. 리을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공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안 했어요. 자, 확인 설명을 아예 안 한 거야? 아니면 똑바로 못 한 거야? 그렇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한 거잖아. 하기는 했어. 하기는 했는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못 했다고. 그러면 똑바로 못 한 거. 소공 자격정지. 아예 설명 안 했으면 잘라버리는 거고. 자기는 설명하기 싫대. 무섭대. 청소만 하고 싶대. 아니, 잘라버리라고. 그러면 그거는 지금처럼 했는데 똑바로 못하면 자격정지. 됐고. 그 다음 15번
확인 설명 틀린 거. 1번 갑은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확인 설명서 작성이네요. 확인 설명인지 말로 하는 거, 확인 설명서 작성인지 잘 봐야죠. 지금은 작성. 중개 완성됐을 때 작성하는 거다. 확인 설명은 말로 설명하는 건 중개 완성 전. 지금 작성이니까 중개 완성돼서 거래계약서 쓸 때 같이 작성하는 거다. 중개 완성 안 되면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는다. 중개 완성 반드시 돼야 되고. 2번 확인 설명서 거래 당사자 모두 그러니까 쌍방에게 교부하는 게 맞죠. 확인 설명서 교부하는 거는 이 모두를 생략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그것도 맞아요. 법조문은 그렇게 돼 있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라. 그 거래 당사자가 2명인 거다. 매매면 매도인 매수인, 임대차면 임대인 임차인, 거래 당사자 쌍방 교부,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같은 거. 3번 중개보수는 설명해야죠. 취중바닥토. 중개보수 확인설 명사항 된다. 공개하는 건 아니고. 4번 갑은 임대 의뢰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했어요.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다. 상태 자료 요구예요. 상태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권한, 의무가 아니라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안 준 거야. 그러면 불응사실, 자료 안 준 거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임대 의뢰인이 자료 안 줬으니까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적어야지. 확인 설명서에 적어야 된다. 불응시 설명 플러스 기재.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하면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적어 놓으라고. 자료 안 줬다고. 설명만 하면 된다. X. 쳐들어간다. X. 직접 조사는 막 쳐들어가는 거야. 남의 집에 왜 쳐들어가. 5번 갑은 상가 건물 임차권 양도 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 의뢰인이 상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매주권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저도 이때 처음 본 거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무슨 말이냐면 법에서 이거 설명해 라고 규정이 없는 것들, 법에 규정이 있는 건 이거죠. 권태기의 공조, 취중바닥토. 권태기의 공조, 취중바닥토는 법에 규정이 있다고 설명하라고. 근데 이제 법에 규정이 없는 건데 중요한 거래요. 대항력, 우선매조건. 대항력도 설명해, 우선매조건도 설명해. 그런 건 법에 규정이 없네. 그죠? 제가 대항력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선매조건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법에 규정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거니까 임차인에게 대항력, 우선매조건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라. 법에 규정이 없어도 중요한 거라면 개공이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런 판례였어요. 5번 맞는 거고, 어차피 답은 4번이었고 쉬운 거였다. 틀린 거 찾는 거. 그 다음 16번. 얘도 틀리라고 낸 건데 틀린 사람이 없네. 틀리라고 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잘 푼다니까. 어려운 것들은. 쉬운 거를 실수해서 그렇지. 공인중개사법은 실수하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법은.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다. 확인 설명사항, 공개할 정보, 공통된 거. 뭐가 공통이에요? 권태기의 공조. 취중바닥토는 공통이 아니잖아. 권태기의 공조. 그러면 이제 기업, 공법상 거래규제, 권태기의 공조,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권태기의 공조, 공통. 벽면도배의 상태, 권태, 공통. 일조소음, 환경조건, 권태기의 공조,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중바닥토, 취. 이거는 공통일 수가 없지. 확인설 명사항만 공개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공시지가도 마찬가지죠. 시지가는 확인설 명사항이 아니다. 말로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공시지가도 공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통된 건 권태기의 공조. 권태기의 공조는 공통이다. 취중바닥토. 이거는 공개하는 건 아닌 거고, 취중바닥토는. 공시지가는 확인설 명사항은 아닌 거고. 공통된 건 권태기의 공조. 그것만. 됐고. 그 다음 17번, 18번 빨리 풀어볼게요. 두 문제만 더. 17번
확인 설명 옳은 거. 1번 개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맞네. 답은 1번 끝. 개공은 성관주의 의무가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중개계약이 위임계약과 유사해서 개공은 성관주의 의무가 있다. 관리 잘 해줘라. 그거. 위임과 공통점이고 위임과 차이점은 뭔데요? 위임하고 차이점? 위임 그러면 누구 떠올라야 돼? 허준, 동의보감 허준. 위임 그러면 동의보감 허준 선생님. 신뢰관계가 있고 무상 그거는. 근데 중개계약, 개공과 중개의뢰인 사이 신뢰관계 없다고. 믿으시면 배신감에 치를 떤다. 우린 또 유상, 아니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데 우리는. 차이점. 위임 그러면 허준 선생님. 신뢰관계가 있고 무상. 개공과 중개의뢰인, 우리랑 중개의뢰인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없고 그리고 유상이고. 차이점. 공통점은 성관주의 의무. 2번. 두 명 개공이 공동 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공동 중개한 개공 1인만 참여한 모든 개공이 해야지. 그럼 질문. 1인만 틀렸어요. 점은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는 거지. 점은 뭐다? 밑이다. 점은 밑이다. 점, 밑, 한 글자잖아. 같은 거지 그러니까. 또는 그럼 두 글자잖아. 그게 아니고. 점은 밑인 거다. 점 때문에 X 그러면 안 돼요. 1인만 하면 된다. 그게 틀린 거지. 참여한 모든 개공이 하는 거고. 3번. 개공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에 해야 한다. 확인 설명. 말로 설명하는 건 전에 해야죠.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됐을 때 하는 건 확인 설명서 작성, 쓰는 거. 작성. 지금 확인 설명이니까 중개 완성 전에. 4번. 중개 보조원은 확인 설명 의무 없죠. 중개 보조원은. 권한도 의무도 없어요. 중개 업무를 못 하는데. 현장 안내는 뭔데? 현장 안내는? 길 안내잖아. 현장 안내는 길 안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거라고. 거기서 설명하는 건 안 된다고. 설명은 중개 업무니까요. 중개 보조원은 확인 설명 권한, 의무가 없다. 중개 업무를 못 한다. 5번. 개공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원본을 5년간 보존. 3년이지. 그럼 이건 맞아요? 원본을? 아유. 무조건 원본을 보존할 이거 아니잖아. 원본, 4번, 전자문서 셋 중 한 가지를 보존하면 된다니까요. 꼭 원본을 그거 아니다. 두 군데가 틀린 거예요. 원본, 4번, 전자문서 셋 중 한 가지고 3년간 보존이고. 답은 1번. 그 다음 18번 풀고 좀만 쉴게요. 갑의 확인 설명 틀린 거. 자, 갑 개공이죠.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의 교부. 지금 확인 설명서 작성이잖아. 확인 설명서 작성을 물어봤으니까 중개가 완성됐을 때. 그리고 거래 당사자 쌍방 교부하는 거. 맞잖아요. 확인 설명은 말로 설명하는 건 중개 완성 전에 누구에게? 취득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서 작성은 중개 완성됐을 때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 쌍방 교부. 다른 거니까.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되고. 2번 근저당. 자, 밑도 끝도 없어. 지금 근저당밖에 없어. 뭘 찾아봐야 돼? 채무인수 조건 이런 말 없잖아요. 채무인수 조건 이런 말이 없이 그냥 지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근저당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채권 최고액만. 근저당 채권 최고액. 실제 채무액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근저당 이렇게만 써 있으면. 채무인수 조건 이런 말이 보일 때, 이런 말이 있으면 그때는 실제 채무액도 확인해야지. 좀 그런 말이 없잖아. 근저당 그러면 채권 최고액. 근저당 채권 최고액. 3번 중개대상물이 범위 외에 물건, 권리,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뭐예요? 맞는 말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중요한 거라면 다 설명을 해라 그냥 개공이. 이게 꼭 중개대상물 그것만 막 설명하고 그게 아니라 권리, 지위 이런 것도 중요한 거라면 다 설명해.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게 또 키워드인 거고. 성관주의 의무. 아, 개공은 성관주의 의무가 있구나. 그렇게요.
그 다음 4번 갑은 자기가 조사 확인하여서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 그러니까 법에 규정이 없어. 근데 뭐? 중요한 거래. 그럼 설명해야지. 중요한 거라면. 5번 갑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거.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한 거. 그죠?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똑바로 못한 거. 그러면 갑은 개공이니까 500과태료가 맞죠. 소공이라면 자격정지인데. 아예 설명을 안 했대. 아예. 개공은 500과태료 똑같아. 개공은. 소공은 잘라버리는 거. 아예 설명 안 했으면. 지금처럼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했을 때 개공 500과태료, 소공 자격정지다. 그 다음 좀 쉬었다가 19번부터 풀겠습니다. 좀 쉴게요.